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NH투자증권에서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피해 거짓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우려 속 기대감 있는 종목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S웹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8% 상승하면서 68,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신사업 성장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을 신규 제시 중입니다. 최근 광야 세계관을 활용한 멤버십 플랫폼 신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게 매력적입니다. 이 기존 팬덤의 활동을 물론 앞으로 데뷔할 그룹의 흥행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M은 아시아권 한류 아이돌 팬덤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낸 전통적인 K-팝 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주력 아티스트로는 NCT 에스파고요. 연간 2장에서 3장의 신곡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연차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원래 앨범을 잘 안 내는데요. 타사 대비 꾸준한 활동을 전개 중이고요. 이번에 소녀시대도 노래를 냈죠. 엑소, 샤이니 등은 재계약 이후에 솔로와 또 유닛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M의 시장 평가는 경쟁사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5천 원 제시합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죠. 이번엔 네오위즈입니다. 6%대 상승하면서 35,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신작 피해 거짓말이 글로벌 흥행이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3만 1,0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38% 상향합니다. 피해 거짓말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정식 출시 전부터 인기몰이에 성공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인가 찾아봤는데 트위터 트렌드 전체 1위에 올랐고요. 그런데 트위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최대 소설 커뮤니케이션 레딧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무려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또 미국 게임 전문 외신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려하지만 또 섬세한 액션 등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흥행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게임즈 안에서 저희는 네오위즈 한번 베팅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3천 원 터치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실까요? 키스트입니다. 현재 3%대 상승하면서 8,43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하반기 눈에 띄는 상승세가 기대되면서 장 초반부터 시장의 관심을 오늘 받는 종목입니다. 이 배우 관리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두루 관리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인데요. 인지도가 높은 소속 배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콘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톡톡히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에 뚜렷한 실적 개선이 보이는데요. 외형과 수익성 모두 뚜렷한 개선세 예상되고요. 4분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일루미네이션과 같은 제작률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제작 편수가 올해보다 2편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또 혼줄 나게 될지 열어봐야 아는 거죠. 이번 리포트 2가지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확실히 예. 경계 심리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실적 봐야 될 거, 뉴스 봐야 될 거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파라다이스 리포트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DB 금융투자 리포트고요. 개선되는 구간이라는 제목인데 저희가 어제 중국과 일본의 그 방역이 좀 완화되면서 네.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용이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며 여행 항공주를 다뤄봤거든요. 네. 근데 마침 카지노는 안 다뤄봤어요. 리오프닝 내에서 카지노는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저는 어제 안 다루셨다라면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지금 분들의 생각은. 네. 오히려 핵심은 저는 카지노에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핵심을 좀 왜냐하면 비껴나갔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일단은 그 인원수에 비례하잖아요. 비행기 항공사들이 수익을 내려면 탑승객들이 많아야 되고 여행사들이 수익을 내려면 여행객들이 많아야 되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카지노는 일당백입니다. 지금 카지노 혹시 옛날 가보셨나요? 뭐 미국이나 뭐 마카오나 이런 데 관광 삼아? 가봤죠, 저도. 예, 근데 그런 데 가면 우리 보통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그냥 이렇게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카지노 같은 경우 VIP 관광객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는 흔히 보는 이제 마카오나 뭐 라스베가스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화된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VIP 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7월부터 재팟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8월부터 무비자 입국이 되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일본이 또 연휴였었어요. 오봉돌 맞아요. 연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카지노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와 같은 사람들은 뭐 가봤자 뭐, 네, 10만 원. 정현 아나운서나 저나 뭐 그냥 구경 삼아 가는 거지. 맞아요. 뭐 예. 뭐 거기서 뭐 일확천금을 노리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카지노 입장에서는 우리의 경우에는 약간 좀 곁다리. 그냥 어떻게 보면 분위기만 잡아주는 사람들이죠. 네. 예.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정말 큰 손들, VIP 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드로백을 봤을 때 일본, 중국 쪽을 가장 우리가 우선시 짚었는데 네. 카지노마다 어디는 일본 드로백이 많고 네. 어디는 중국, 홍콩 드로백이 많고 네.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데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현재 이런 큰 손들의 그 자금, 실적 그런 수혜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좀 지리적으로 희한한 게 일본 사람들이 파친코라는 거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일본 가보면 진짜 동네 오락실을 못지않게 파친코가 곳곳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친코는 있습니다만 카지노는 없어요. 일본이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자국내 사람 우리는 이제 강원랜드라는 우리의 이제 그 독특한 카지노가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는 카지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죠. 물론 뭐 미국이나 뭐 마카오를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카지노를 먹여 살려왔던 분들은 일본 VIP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도 갬블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단체 여행으로 우리나라 오면 카지노 가는 게 하나의 일상 코스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단체 여행을 가면 뭐 음식점을 가든 박물관을 가는 것처럼 깃발 들고 카지노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VIP 관광객이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 6대4 정도 아직까지는 일본이 굉장히 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을 이제 증권사에서 나타낸 걸 보면 2022년 1월 달에 대략 베팅액이 한 3,500억까지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2021년에 한 4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줄었고요. 2분기에는 3,500억이 3,800억으로 좀 늘었어요. 자, 3분기에 얼마를 예상하냐면 무려 8천억을 예상을 합니다. 세 배는 좀 안 돼도 2.5배 정도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보죠. 그게 일단 7월 달에 매출이 300%가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이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카지노를 보면 카지노에는 정식적으로 회계상 인정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IP가 와가지고 몇백억이 아니도 한 뭐 몇십억씩 쓰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 잡고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그 회원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갈 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카지노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주고요. 호텔 비용하고 식사 비용 다 됩니다. 그분은 와서 그냥 카지노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식적으로 회계 처리가 돼요.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한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도박 중독이랄까 표현 하여튼 뭐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비용이 구조조정까지 해서 구조조정도 한 비용 효과까지 되면 매출은 3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70%가 늘어나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게 된다면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재팟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라스베가스에서 네. 예, 카지노에 한번 들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 무료로 음료를 주더라고요. 예.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예. 베팅하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막 음료만 마시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강원랜드도 처음에 커피 음료 무료였는데 지금은 안 줘요. 마카오도 그렇고요. 예. 왜요? 그게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다가 네. 한쪽에 옆에 쫙 해서 주다가 이제 그것도 없앴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갔었나요, 제가? 치열했던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 경쟁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그렇습니다.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 파라다이스의 장기 모멘텀을 볼게요. 사실 아직까지 중국은 네. 좀 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못 오고 쉽게 못 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장기로 봤을 때는 정말 코로나라는 공포가 다 사라진 이후의 장기를 봐야 돼요? 아니면 무언가 정부 규제 이런 걸 봐야 돼요? 플러스 알파를 봐야 돼요? 일단 저는 중국 관광객들이 조만간 열리게 되면 이쪽에서도 VIP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죠. 지금 일본 VIP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 조금만 열리면 VIP들은 들어오거든요.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으면 와가지고 수십 명분의 돈을 쓰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국 내 호텔에 이제 호캉스라는 것들이 한때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숙박료가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정비였죠. 호텔에 객실이 안 차는데 냉난방 안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종업원들 해고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고정비였는데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하고 부산 호텔이 여름 성수기에 숙박료를 올려가지고 대박이 한번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좀 지난 것들이 아니겠는가. 아직까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입장이 처한 게 다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다른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됐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평균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카지노를 하고 싶었었지만 못했었던 VIP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옛날에 딱 그 주식 경제방송 들어와서 막 공부할 때 네. 죄악주라는 테마가 있었어요. 예, 그때 네. 그런 용어를 썼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네. 그 카지노 관련주라던가 주류주들을 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합법적인 내에서 하는 거다 보니 맞습니다. 예, 저희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러한 카지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당히 리포트 분석을 잘 했고요. 그것을 재무제표로 수치상 잘 나타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을 들인 리포트다. 믿어보자. 물론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서 그건 뭐 오리무중이니까 상당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파라다이스 개선되는 구간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고요. 두 번째, 이마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파라다이스와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게 이마트의 경우에는 여러 우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억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의 어떤 점을 걱정하고 경계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마트가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점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두 가지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쓱닷컴을 통해서 온라인을 이제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쇼핑의 1위는 네이버 쇼핑이고 그다음에 쿠팡, 그다음에 이제 쓱닷컴이 이제 3위에 등극을 하게 되면서 쓱닷컴이 규모의 경제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좀 봤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인수까지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봤던 게 작년도 현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되고 있어요. 쓱닷컴 쪽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마트 가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마트요? 저는 이마트 편의점만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마트로 대표되는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 가본 지 정말 조금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보니까 꽤 오래됐다라는 네. 거죠. 다 이제 집에서 톡 몇 번 누르면 다 오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뭐 롯데마트를 엊그제 한번 뭐 어머님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1년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갔었던 곳인데 이제 1년에 몇 번 가냐 뭐 이런 정도로 이쪽 오프라인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더욱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규제 완화, 이제 2주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것들 완화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언급한 이후에 구체적인 액션이 없어요. 언급한 이후에 수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풀지 못한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 있어서 이마트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포트의 제목이 우려 속 기대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기대할 만한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요. 리포트에서 꼽은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 또 앞으로 차윤수 수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뚜렷하게 이제 뭐 어떤 제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마트도 지금 뭐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제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프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비용 관리를 지금 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한마디예요. 비용 관리를 얼만큼 앞으로 잘할 것인가. 쓱닷컴 같은 경우도 영업 적자가 지금 작년 상반기에 300억에서 지금 660억이거든요.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고 따라서 수익성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죠. 지금 수많은 이번에 또 온라인 배송업체 두 군데가 또 상장하려고 하죠. 마켓컬리하고 또 뭐 하나가 상장하는 것 같은데. 신선식품 하는 쪽, 하여튼 네. 어쨌든 뭐 그런 쪽들 이제 또 상장되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면 그들이 또 공격적으로 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마트 쓱닷컴이 갖고 있는, 물론 쓱닷컴은 신선식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쿠팡이 지금 이비에비따로 영업 흑자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쿠팡의 또 공격적인 부분에 사면초가 있다라는 것을 비용을 얼마큼 통제하느냐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골칫덩어리가 된 게 오프라인 쪽이에요. 이쪽이 어떻게 비용을 잘 절감하고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결국 이마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온오프 시너지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요. 처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온오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지만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을 이제 줄여나가는 게 문제예요. 사업은 다 벌려놨고 비용을 잘 통제해서 수익을 얼마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새벽 배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빠른 배송 시장도 초반에는 너무나 인기를 끌었다 보니 경쟁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네. 포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참 녹록지만은 않은데요. 이마트 차트와 수급을 보니까 떨어지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비중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리포트, 신영증권의 리포트 어떻게 해볼까요? 신영증권의 리포트는 뭐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들을 조목조목 잘 이제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리포트를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뭐 제가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마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오늘 두 가지의 레포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소비와 관련돼 있긴 한데 결이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레포트도 참고해 보시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